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체결됐고요. 자,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할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다 놓쳤거든요. 알서포트 같은 종목들 그리고 GNH, GH 신소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놓쳐가지고 이 종목이 조금 이제 늦게 살짝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금액도 많이 사진 않았고요. 자,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반등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 확인되었습니다. 빠르게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수익 챙겼습니다. 역시 이 대장주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근데 좀 가벼운 종목이라 또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바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했습니다. 제 매수가를 터치를 안 했어야 되는데 터치를 해서 한 호가 두 호가 위에서 정리했고요. 약수익이긴 하지만 수익 챙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일부 물량 체결됐고요. 자, 현재 인성 정보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렸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오늘 대장주고 원격 의료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런 저점 이탈을 하고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비트컴퓨터도 저점 깨고 이탈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도 인성 정보 보면서 좀 대응을 할 거고요. 이런 자리 이탈 나오면은 바로 잘라낼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체결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바로 좀 반등을 해줘서 일부 물량 좀 매도를 걸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바로 매도되면서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겼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한 물량 다시 좀 매수가 됐고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인성 정보가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도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매도했고요. 다시 인성 정보가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비트컴퓨터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위쪽에서 뭐 절반 물량 수익을 챙겨서 손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비트컴퓨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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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DGC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는데요. EDGC는 아직 좀 시세가 안 나왔죠. 자, 이 자리 돌파를 한 상태고요. 자,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온다면 그래도 한 15% 이상, 최소 10%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척하다 아래로 빠진다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 아래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거래대금은 오늘 오전 중인데 벌써 어제 거래대금을 거의 육박을 하고 있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또 안 좋아하는 윗골에 달린 음봉 캔들이 좀 만들어졌죠. 거래도 좀 실렸고요. 일단은 모양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플러스 구간을 좀 줬었죠. 대략 한 2%좀 가까이 수익권이 좀 발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래쪽으로 음봉을 달고 윗골이 긴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을 일단 줄여봤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봉에 이제 뭐 시가 여기 이제 아래 꼬리 만들었죠. 뭐 이런 자리 이탈 나오면은 좀 잘라내도록 하고요. 자, 결국엔 이 자리 이탈을 하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손절했습니다. 이 자리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로 마무리를 했고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원칙대로 이탈 자리에서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EDGC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한국 BNC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급락 이후에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저점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왔거든요. 자, 여기 이탈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한다면 또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국 BNC 매수가 됐고요. 자, 어떻게 이제 흐름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국 BNC 동시호가에 매도가 좀 됐습니다. 장중에는 좀 매도가 안 됐는데 동시호가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절반 물량은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현재 한 2.4% 정도 수익 구간인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물량은 좀 홀딩을 해보도록 하고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데 이탈 나오면은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종목 움직임하고 또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절반 물량 좀 수익을 챙겨봤고요. 한국 BNC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장중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죠. 자, 오늘 아침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아침서부터 아주 빠르고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의 출현이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스크림 에듀도 장중에 좀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공략을 했죠. 자, 이 자리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돌파봉 이후에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구간 줄 때 짧게 이제 분할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오전에 일찍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컴퓨터하고 인성정보 그리고 유비케어 정도 보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 종목들을 다 아쉽게 놓쳤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스크림 에듀는 제가 매도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고 다시 상승이 나왔죠. 자, 여기서도 이제 돌파 이후에 또 흔들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라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자,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비트컴퓨터 매매를 좀 했죠. 자, 이 종목도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장중에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종목 여기서 이 자리 이제 돌파 나오는 모습 보고 여기서 이 종목을 이제 쫓아붙을까 말까를 빠르게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다른 종목들 움직임 체크하면서 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냥 날아가는 바람에 이 종목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을 때 좀 대응을 했죠. 이렇게 이제 급락을 주고 반등 준 다음에 살짝 다시 이제 쌍바닥 공간 만드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자, 인성 정보가 이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을 때입니다. 풀려가지고 얘는 이제 급락을 했고, 다시 이제 인성 정보가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상한가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매수하려고 했던 물량의 절반이 체결이 됐고, 반등이 빠르게 나와서 시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수익 줄 때 빠르게 제가 절반 물량 수익 챙겼죠.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매도한 물량 사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물량까지 또 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인성정보가 상한가가 풀려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자, 요때가 이제 여기 상한가 들어갔다가 한번 풀렸을 때 비트컴퓨터는 쭉 빠졌었고요. 다시 상한가 들어갈 때 요렇게 이제 쌍바닥 만드는 자리에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다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컴퓨터를 바로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상한가 풀리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매도를 했죠. 네, 여기서 매도를 하고 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수익 챙기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수수료 마이너스 난 부분을 좀 커버를 해서 본전으로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고요. 조금은 아쉬웠어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발령이 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 이슈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다 굳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성정보도 그렇고 비트컴퓨터도 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한 20% 이상 마감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충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비트컴퓨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EDGC 매매를 좀 했죠. 자, EGDC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다른 종목들 다 시세가 나올 때 이 종목은 시세가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오길래 오늘 좀 시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죠. 여기서 매매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오고 여기서 매수해서 빠르게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익 구간이 조금 더 발생을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좀 홀딩을 했더니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너무 아래쪽으로 깊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제가 재매수가 한호가 아래에다가 일단 절반 물량 덜어냈고요. 결국엔 여기서 이제 제 손절 기준 자리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자, 손절을 했더니 엄청나게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자, 제가 손절한 자리에서 3.5% 정도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제 뭐 이런 자리 돌파를 해서 이런 꼬리 자리까지 돌파를 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매수를 할지언정 기준에 벗어나는 자리가 발생을 한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반등 주는 척 하다가 하염없이 밑으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원칙이라면 꼭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원칙대로 매매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DGC는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수익권이 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좀 챙기질 못하고 이탈이 나와서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EDGC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한국 BNC 좀 매매를 했죠. 자, 한국 BNC는 오늘 제가 완전히 최저점에서 좀 매수가 됐죠.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매수가 됐는데, 자, 이 종목은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한 차례 빠졌다가 뭐 살짝 들어주고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왔을 때 제가 매수를 했어요. 자, 일봉상 강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 힘없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일봉상 이제 투매가 좀 떨어졌고 이제 투매 구간에서 충분히 살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좀 이슈도 있어요. 인트로 키노놀 대만 FDA 코로나 치료 목적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 이슈는 또 재부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묻힐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항상 위험도 이 리스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또 나머지 보유 물량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 봐서 홀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등 구간이 좀 빠르게 나왔죠. 그래서 동시호가 때 매도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면서 절반 물량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나머지 물량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 기준에 맞게 좀 대응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홀딩을 하고 있다고 또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상승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지시면 안 되고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관찰하는 정도 보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자, 한국 BNC 매매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좀 매매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는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한 부분도 있었고, 짧게 제가 빠르게 잘라내면서 수수료 손절 정도 마이너스 나면서 본전에 좀 마감이 됐고요. EDGC는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을 좀 챙기질 못했죠. 그래서 제 기준 점을 이탈을 해서 약손실로 0.93%좀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에듀는 돌파 매매로 수익 좀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BAC는 저점에서 잡아서 빠르게 반등 줘서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특징주라고 볼 만한 종목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요. 지엔코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한가 봉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뭐 거래대금도 한 400억 정도밖에 안 터졌고, 자, 분봉상 움직임은 그래도 잘 만들었는데 시총도 굉장히 약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무슨 이슈거리나 어떤 테마거리를 통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그냥 관심 있게 보는 정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거리도 좀 없고요. 큐로컴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같이 좀 움직였거든요. 자, 큐로컴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아래권에서 나온 첫 번째 상한가 봉인데 이 종목은 조금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제 끼 있게 움직이기는 하는 종목입니다만 지엔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나름 또 이슈는 있어요. 이 소마젠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이 복지부 지원 과제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소마젠의 지분을 일부 좀 갖고 있습니다. 큐로컴이.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지엔코가 또 이 큐로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움직였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아닙니다. 이 종목도 좀 급하게 움직였죠.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활발한 종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정도, 살펴보는 정도 두 종목 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바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양봉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대로 움직였죠. 자, 반대로 움직였고, 장중에는 굉장히 깊게 하락을 줬습니다. 자, 장중에는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99% 거의 마이너스 2%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아랫꼬리를 강하게 좀 달아줬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는다라는 건 강력한 매수세가 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살짝 횡보했던 이런 고점 자리 지지를 좀 해줬죠. 이런 것도 아주 양호하고요. 21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해준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좀 아랫꼬리를 달아줬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지만 좀 아쉽죠.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장중에 마이너스 1.96%가 하락하는 거의 2%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였고 굉장히 큰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아랫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거래대금이 외국인의 매도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좀 터졌죠. 1조 3천억이 터졌고 기관에서도 거의 5천억의 매도를 좀 쏟아내면서 이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3거래일 동안 개인이 무려 4조에 육박하는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또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좀 커버를 하지를 못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도 개인이 좀 물량을 받아내면서 노력을 좀 해줬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아줬던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역시나 받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의 이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 수급과 매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좀 좋지도 않고요. 자, 환율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폭탄이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좀 환율이 안정이 돼야 코스피 시장도 다시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아랫꼬리를 좀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약하게 달았기 때문에 내일 빠르게 좀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61선 좀 지지하는 모습도 나와줘야 되고요. 오늘 만들어진 이 운봉의 몸통을 3분의 2 이상 감싸 안는 양봉 캔들이 좀 발생을 해줘야 아니면 하루를 좀 건너서 요렇게 이제 하루 정도 뭐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어쨌든 이 음봉을 빨리 이제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아랫꼬리를 좀 강하게 달아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간간히 그래도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계속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적이긴 해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금 구간은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와서 장대 항봉을 뽑아주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아주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우리 시장이 유독 좀 하락의 깊이가 깊었고요. 일본 니케이와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유독 우리 시장만 조금 깊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다음 주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뭐 전 세계의 이제 증시가 살짝 출렁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은 일시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그런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또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정확한 것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기대에 맞게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 주길 기대를 하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CJ 리더였습니다.